5월 7일 배지석 변호사를 통해 김세론 가족은 오후 2시에 강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석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이 배우 김수현의 중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배지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는 김수현의 중대한 범죄를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세론 고인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외에도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수현의 사생활을 폭로해요.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도 참석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언론에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전 가로세로 연구소는 오늘 오후 5시에 김수현이 김세론과 중학교 2학년 당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의혹에 대한 김세론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변호인 측과 가로세로 연구소는 1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녹음 파일은 김세론이 직접 녹음한 것이다. 김세론이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이 녹음은 2025년 1월 10일 그녀가 사망하기 전 미국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 녹음된 것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지난 5월 1일에 2명의 괴한에게 폭행 및 공격을 당했다. 그 인물은 공항에서 목 부위에 9차례 칼에 찔렸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를 가진 가족은 침묵을 계속하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폭로하는 녹음 파일의 일부라도 공개해달라고 김세론 가족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김세론이 김수현을 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 파일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되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 녹음 파일을 보관한 사람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려요. 당신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수현 오빠와 연애했어요. 정말 미친 얘기고 믿기 힘들죠. 하지만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 헤어졌어요. 그런데 수현 오빠와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사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발 이 이야기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는 저와 관계를 가졌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적도 있어요. 그는 몇몇 아이돌들과도 잤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미역이라고 저장해놨대요. 그들이 미역 냄새가 난다고요. 가능했다면 저는 이미 모든 걸 공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처음 그와 관계를 맺은 건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강제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만히 둔 제가 미쳤다고 말해요. 김세론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그녀는 정보 제공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든 사람은 김수현, 유튜버 이진호, 그리고 SBS 기자 강경윤이에요. 기자회견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는 김수현 소속사가 녹음 파일을 사기 위해 400억 원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김세희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의 한 임원이 녹음 파일 보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제안했다. 이후 김수현 측 변호인들도 해당 인물에게 직접 접근해 연락했다. 김세희는 김수현 측뿐 아니라 유튜버 이진호 역시 이 비밀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10억 원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발표 직후 골드메달리스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김세론 가족이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과 함께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 논란을 악용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전 기자회견 및 생중계에서 김수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계속 퍼뜨릴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이 김수현에 관한 보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와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과장을 막고 배우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배우 김세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24세의 나이에 한때 연기 천재로 불리던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스캔들, 사고, 빚, 그리고 미성년 시절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수현을 향한 거센 공격 등 미에 결된 일들을 남겼다. 그러나 4월 11일 유튜브 기자 이진호의 공개 조사 영상 이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조작, 신뢰의 악용, 체계적인 날조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군가가 순수한 스타를 어두운 미디어 전략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진호에 따르면 작년 9월 김세로는 서울의 한 신당에서 빙의의식을 치렀다. 당시 김세로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명예를 잃고 음주운전 스캔들로 인해 복귀도 못하고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며 수많은 루머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약한 시기에 무당인 남편과 자신을 이모이자 김세론 어머니의 친구라고 소개한 아내가 의식을 치르면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첫 의식 후 그들은 총 3단계 의식을 모두 해야 한다며 강요했고 비용은 총 3천만 원에 달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김세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했고 만약 끝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는 배우가 될 수 없다는 정신적 협박까지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모라고 불리던 여성이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 김수연이 2015년부터 미성년자였던 김세롱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세롱과 친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성은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정보, 메시지, 사진을 유튜버 가세연에게 전달했으며 더 심한 것은 공개적으로 목격자와 정의의 수호자 역할로 나서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미신 의식 비용을 챙긴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진호는 단언했다. 그들은 김세론을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극을 이용해 스캔들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김수연뿐이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주요 포털에서는 폭풍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 가족은 정말 염치가 없다. 딸을 잃고도 김수연까지 파괴하려 하다니. 딸의 사생활을 유튜버에게 넘겨 조회수 장사하다니. 부모인가 시체 장사꾼인가? 나는 김수연이 가해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내내 침묵했고 반박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공개 처형당하듯 견뎌냈다. 불쌍한 소녀는 죽은 뒤에도 끝까지 벗겨졌다. 그녀를 파괴한 것은 연예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아직 김수영과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 관계를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동안 그는 로리콘, 권력형 가해자라는 낙인을 받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다. 반면 김세론의 다른 연애 관계 마이너스 2019년 남자친구, 최근의 비밀 결혼 상대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가족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혹시 가장 유명하고 미디어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김수연을 일부러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진호의 최신 영상 이후 사건 전체가 여론의 흐름을 바꿀 위기에 놓였다. 모든 것이 이야기, 추측, 유튜브 영상에 의존한 상황에서 누구든 대중의 눈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대중은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진실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진호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김수연은 충분히 명예회복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정말로 김세론의 죽음을 사리사욕에 이용했다면 사회는 그것을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명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침입 사건이 며칠째 대중의 충격을 사고 있다. 단순한 절도 사건인 줄 알았지만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이다. CCTV 영상에는 도둑이 전문적인 솜씨로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의 증거와 새로운 진술들을 확보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서 배신, 신뢰,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비밀의 비극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바로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사건의 모든 전개를 놓치지 마세요. 4월 8일 박나래 측은 이태원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식 신고했다. 놀라운 점은 초기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단순 절도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박나래의 55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 공개되었으며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손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후 11분 만에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범인이 집안은 물론 박나래의 생활 패턴까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CTV 분석을 통해 신체 특징, 걸음걸이 등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였다. 용산경찰서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며 박과 이별한 후 위기에 빠져 사업에 실패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이 주말에 자주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는 과거의 신뢰와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CTV에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외부에 대기 중인 장면도 포착되어 이 사건이 단순한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박나래는 밝고 유쾌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자주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하지만 바로 그 유명세와 그녀의 친절함, 개방성이 양날의 검이 되었던 것이다. 이태원의 자택은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곳으로 그런 공개가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2023년 한 심리 프로그램에서 박은 돈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예전엔 믿었는데 돈이 생기자 그 감정이 사라졌다고 털어놓은 적 있다. 작년 한 방송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고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곤란한 상황을 겪은 일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날은 그녀의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지인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 돈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한 박나래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게 되었다. 그녀는 항상 착하고 관대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웃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신뢰와 선의는 잔인하게 악용당하고 말았다.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대중은 즉시 분노를 표출했다. SNS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개인 관계에서 신뢰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배우 김세론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은 아직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세론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도 유튜버 이진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연이어 공개하며 배우의 사생활과 두 명의 유명 남자 아이돌과의 관계 등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을 폭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4월 10일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2021년 7월 김세론이 A로 불리는 남자 가수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김세론이 한때 열애설이 있었던 김수영과 결별한 지 단 3일 만에 A의 자택에 머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집은 남자 가수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세론은 A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고 그와 그의 연예인 친구들이 참석한 행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음에도 연인과 같은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관계는 2022년 5월 17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는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기 단 하루 전이었다. 이진호는 김세론이 2022년 5월 17일 일정에 무단 불참한 것이 A와의 이별로 인한 심리적 충격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새벽 4시에 압구정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 7시 30분까지 술을 계속 마셨다고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 김세론의 차량은 변압기를 들이받아 지역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그녀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러나 이진호는 가수 A가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별이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폭로 이후 네티즌들은 A가 무조승연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추측을 시작했다. 김세론은 한때 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더 주목할 점은 그녀가 다음과 같은 감성적인 문구를 담은 커피차를 보냈다는 의혹이다. 오빠, 이렇게 섹시해도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치명적인 매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대도 된다는 건 아니야. 이 커피차는 연예인 전용 커피차를 제공하는 유명 업체 B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사 공식 계정에는 김수현이 보낸 수많은 커피차 사진과 골드메달 해시태그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무제 MV 촬영장에 도착한 해당 커피차 사진은 B사 공식 계정에 게시되지 않았으며 보낸 사람의 이름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 김세론이 한 남성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온라인에 퍼졌다. 사진은 흐릿하고 얼굴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이 2017년에 출시된 디자인으로 TXT의 최범규가 착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세론 가족은 즉각 반박하며 2019년 5월 27일 새벽 1시에 김세론은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으며 어떤 남성과도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머니와의 문자 메시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속 사진 등이 이진호가 주장한 시간대와 일치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 진위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김세론 가족이 계속해서 이진호를 고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폭로를 멈추지 않아 대중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진호가 과거를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대중이 조작된 이미지에 속지 않도록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